네, 다음 이제 단어 임베딩계에서 획일근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 있는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단어 임베딩을 학습한 유명한 첫 사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학습 기반의 워드 임베딩 방식인 유명한 워드2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투백은 2013년에 구글 연구팀에 의해서 소개된 단어 임베딩 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뉴럴 프로비스틱 랭귀지 모델은 언어 모델링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될 워투백과 같은 경우에는 오직 단어 임베딩을 잘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워투백이 그렇게 잘 학습이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꽤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얘가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널리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를 벡터 공간에, 덴스한 벡터 공간 안에 잘 매핑해가지고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수치적으로 잘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큰 코퍼스 텍스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코퍼스는 우리가 이제 단어 임베딩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 각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벡터, 한 예를 들어서 한 D 정도 차원이라고 하면은 D 차원의 크기의 벡터들을 각각에 대해서 다 생성을 해서 이 벡터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도록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워투백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앞에서 보았던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 분포적 의미론입니다. 분포적 의미론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 의해서 현재의 단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결정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 내가 보고자 하는 중심 단어와 그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 즉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워투백에서는 어떻게 이제 주변부의 단어와 현재의 단어들을 이렇게 연관을 시킬 거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중심 단어를 예측을 하거나, 혹은 이 중심 단어를 보고서 주변부에 있는 단어들, 어떤 단어가 올지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하는 형태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른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내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이 워드 벡터들 간의 시밀러리티, 보통 이 시밀러리티를 내적으로 계산을 한다 했죠, 그죠? 시밀러리티 값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유사성, 단어 벡터들의 단어들이 이제 함께 나올 확률이 높으면은 단어들을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 목표는, 전체 문제 목표는 이 두 개의 단어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들이 아니죠. 단어들의 페어, 중심 단어와 그에 대응하는 컨텍스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단어들이 함께 나오는 확률들을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모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바빌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 벡터들이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지도록 잘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습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워투백을 학습을 잘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냐면, 이 잘 학습된 단어들 사용을 하면은 단어들 간의 유사성을 잘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유추하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여왕과 왕 사이의 관계를 이 웜원으로부터 맨을 나타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도 가능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워먼이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맨이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맨이라고 하는 벡터에서 워먼이라고 하는 벡터를 빼면은 이 화살표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만큼의 화살표를 더해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 화살표를 이렇게 더해줬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이제 퀸을 이제 워먼으로 대응할 때 맨에 대응하는 단어인 킹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혹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빅과 빅이스트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형용사 스몰과 스몰리스트의 단어들을 이렇게 관계를 매핑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워투백은 의미를 잘 표현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효율적인 단어 인베딩을 생성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러한 좋은 특징 때문에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워투백의 모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워투백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시보우, 네, 뭐 약자냐면 이제 컨티뉴어스 백오브 워즈인데요. 컨티뉴어스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시보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스킵그램의 모델은 여기 옆에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중심 단어, 센터 단어가 있을 때 이로부터 이 주변부의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것을 이제 스킵그램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15란 중심 단어 주변에 있는 이런 단어들, 예를 들어서 주변 중심 단어로부터 2개 전, 1개 전, 중심 단어 다음, 그 다음 단어들, 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15 모델입니다. 그래서 워투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워드 인베딩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방식이 이제 동일합니다. 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텍스트와 이제 중심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유사성이 높아지도록 벡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유사한 방식이고요.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더 좋게 나오는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결과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스킵그램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킵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 한 단어가 있을 때 4개의 단어를 동시에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잘 예측을 해주면 돼서 이 단어 내가 주어진 코퍼스로 이제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들 때 이 x와 이 y, 이 x와 이 두 번째 y, 이 x와 세 번째 y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같은 중심 단어에 대해서 4개의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들 수 있고, 이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컨텍스트 시퀀스가 있을 때 이로부터 중심 단어 하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단어가 하나의 학습 데이터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이제 스킵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해봤더니 스킵그램이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였다라고 합니다. 학습 인베딩 품질이 15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워투백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는 슬라이드에서는 스킵그램에 집중해 가지고 워투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그램 모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 워드, 센터 워드에 대해서 컨텍스트 단어들이 이제 주어진 텍스트, 코퍼스 안에 있는 텍스트와 같이 나올 확률을 최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 셋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를 만들 때 중심 워드의 컨텍스트를 만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 중심 워드의 컨텍스트로 세팅을 할지 그 윈도우 사이즈 크기를 이제 K라고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K를 2라고 하면은 이 중심 워드에 하나, 두 개 전까지 그리고 중심 워드 다음에 두 개까지 를 포함해서 다음에 4개를 컨텍스트 워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가 2인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2인 스킵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probability 내 중심 워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컨텍스트 워드들이 주어질 probability를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into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나올 때 이제 ban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probability 그리고 into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crisi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probability 그리고 into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tur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probability, into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problems라고 하는 probability. 이런 probability, 이 각각의 단어들, 함께 나오는 단어들의 probability들이 실제로 얘네들 두 개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 probability가 높아지도록, 각각의 probability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이것들을 따로따로 이제 높여주지 않고 이것들의 곱을 이렇게 맥시마이즈를 시켜주면은 각각의 프로버빌티가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이 중심 워드에 대한 주변 단어들, 컨텍스트 단어들의 프로버빌티를 전체 코퍼스를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계속 슬라이딩 해 가면서 즉 방금 전에 지금 이렇게 4개의 프로버빌티를 방금과 같이 계산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중심 워드를 한 칸 옮겨서 다음과 같은 단어가 중심 워드로 주어져 있을 때 컨텍스트 워드가 이거일 확률, 이거일 확률, 이거일 확률, 이거일 확률 이 확률들을 이렇게 계속 계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윈도우를 이제 내가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밀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버빌티를 4개씩 다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프로버빌티 4개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것들의 프로버빌티가 최대화되도록 그거의 곱이 최대화되도록 단어 벡터들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워투백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워투백, 특히 방금 전에 보았던 스킵그램의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프로버빌티의 프로덕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의 로그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얘 로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얘는 sum of log probability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해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목적 함수는 미니마이즈 되는 형태로 우리가 써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구성을 해서 목적 함수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보시면은 중심 워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주변 워드가 다음과 같이 나올 확률
로그 서메이션이 나와 있죠, 그죠? 이때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m이라고 하면은 중심 단어 기준으로 m 앞에 있는 거, m-1 앞에 있는 거 따다 해가지고 1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중심 워드 다음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째 단어까지 얘 컨텍스트 단어들을 모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리고 전체 코퍼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한 번씩 다 중심 언어가 되도록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계산을 해주니까 다음에 서메이션 1부터 t까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버빌리티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목적 함수를 두고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내가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무엇이냐면, 워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인베딩 된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probability 부분을 이 세타에 대한 값으로 워드에 대한 인베딩 워드 벡터로 이제 표현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면요. 이 중심 워드와 주변 워드에 대한 인베딩 된 값을 이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probability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다 했었냐면 그 중심 워드, 그 워드 벡터들의 유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들의 인베딩 된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probability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인베딩 된 단어들을 각각 중심 워드를 인베딩을 한 값을 W라고 하고 컨텍스트 벡터를 인베딩을 한 값을 벡터를 U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P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해줄 거냐면요. 우리는 이 probability가 중심 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주변 워드 O가 나올 이 probability를 이 단어 인베딩 된 두 단어의 유사도를 가지고서 인베딩을 만들어 줄 거다, 계산을 해줄 거다 라고 했으니까 유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버빌리티가 높게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비례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유사도는 우리가 내적값을 더트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와 비례하게 이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제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냥 이 similarity, 이 내적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O에 대해서 C가 주어졌을 때 모든 단어 O에 대해서 이 P의 값이, probability의 값이 0부터 1 사이가 되고 모든 O에 대한 서메이션, 모든 확률에 대한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유사도에다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줄 거예요.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분자는 이 값에 익스포넨셜 값이 되게 하고 분모는 모든 단어, 모든 가능한 이 컨텍스트 벡터에 대한 그 익스포넨셜 값의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소프트맥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는 것은 파트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러닝을 해야 되는 파트는 무엇이냐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예요. 나의 텍스트를 인베딩한 값.
나의 텍스트를 임베딩한 값, 이 v 벡터와 이제 이 u 벡터를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임베딩 값 자체가 이제 파라미터, 모델의 파라미터, 내가 학습을 시켜야 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세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지금 보캐블러리에서 이러이러한 단어부터 이러이러한 단어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보캐블러리 이제 V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 V개의 단어가 중심 워드로 사용이 되었을 때 임베딩 되어져야 하는 그 벡터와 이 V개의 단어가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이 되어졌을 때 임베딩이 되어야 하는 그 벡터로 얘를 다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V개의 단어, 여기에 V개의 단어를 보캐블러리의 크기만큼의 단어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워투백을 통해서 이 각각의 단어를 조금 작은 이 V보다는 좀 훨씬 더 작은 좀 리즈너블한 사이즈 D 차원의 벡터로 이제 임베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한 약 300 정도의 D를 잡아가지고 이 D 차원의 벡터로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임베딩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D 차원의 이제 행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니까 내가 지금 러닝 해야 되는 이 파라미터 세타의 사이즈는 이제 다음과 같아지는 거죠. 자,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 파라미터를 이제 러닝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스킵그램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니까 이 컨텍스트 벡터들에 대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각각을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 이렇게 예측, 이렇게 예측, 이렇게 예측 독립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컨텍스트 벡터 전체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한 가지의 페어에 대한 아키텍처만 다음과 같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워드가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지고 이에 따른 컨텍스트 벡터를 아웃풋으로 내뱉도록 해줄 거예요. 내 중심 워드가 이렇게 C와 같이 있을 때 OC를 이렇게 확률로 내뱉도록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예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problem turning into banking crisis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banking이라고 하는 중심 워드를 사용을 할 때 이제 crisis라고 하는 그런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예측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뱅킹이 인풋으로 이렇게 원한 인코딩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크라이시스에 대한 확률이 이제 1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주는 이런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X와 이제 Y가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 X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모델에 이제 들어가야 하냐면 처음에 이제 임베딩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전이니까 앞에 우리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모델 안에 X가 이렇게 원한 인코딩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먼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러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U라고 할까요?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러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워투백의 이제 스킵그램의 아키텍처는 이 인풋 레이어, 각각의 단어들이 원하는 인코딩으로 들어가는 인풋 레이어 하나로 주어지고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 하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내뱉는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도록 세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나도 없이 중간에 이 레이어 간에 웨이트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W랑 U라고 한번 이름 짓도록 할게요. 이때 이 U하고 이 W하고 U를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풋 벡터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다가 W 벡터를 곱해줘서 이 중심 워드 C에 대한 임베딩된 벡터 VC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러한 이 매트릭스 W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 벡터는 차원이 V였으니까 얘를 이제 D 차원의 이제 임베딩된 벡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V개의 행을 갖고 D개의 열을 갖는 벡터로 이 W를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 유럴 랭귀지 모델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 같이 얘가 이 각각의 이 W 매트리스 각각의 행, i번째 행이라고 하면 이 i번째 행이 이 i번째 차원에 대응을 하는 그 단어에 임베딩 된 값이랑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W도 전체 단어에 임베딩 된 값을 갖는 룩업 테이블처럼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로 이 각각의 인풋에 대한, 각각의 중심 워드에 대한 임베딩 값을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벡터를 대응을 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매트리스, 이러한 룩업 테이블 U를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 인풋 중심 워드 C를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매트릭스 W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W 곱해서 히든 레이어의 값으로 임베딩된 중심 워드 VC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트릭스 U를 곱해서 전체 V개의 단어에 대한 중심 단어의 임베딩 벡터와 주변 단어의 임베딩 벡터의 내적 값을 각 자리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이어 하나, 두 개를 거쳐가지고 내적 값을 이렇게 구해줄 거고요. W와 U를 이용해서 내적 값을 구해줄 거고, 이 중간 레이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중심 워드 C가 주어졌을 때 주변 워드 O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를 구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웃풋을 이제 구성을 하고 앞에서 보았던 그 오브젝티브 펑션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나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켜주면은 이 중심 워드에 대한 임베딩 벡터들과 각 단어에 대한 주변 단어로서의 임베딩 벡터들을 다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한 임베딩 값으로 W와 U 중에 하나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벡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임베딩 값을 사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여기와 같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해가지고 러닝을 해주는 게 워투백이 되겠습니다. 워투백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 배웠는데요. 그리고 워투백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베딩된 벡터들이 표현이 되는지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다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워투백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워투백을 러닝하는 과정은 굉장히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합니다. 굉장히 계산 복잡도가 높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래의 학습 방법에서는 이 프로버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값을 이제 씌워가지고 이 분모 노멀라이즈 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워낙 이 코퍼스 안에 이제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퍼스가 크면 클수록 워투백이 잘 만들어질 텐데 코퍼스가 크면 클수록 단어의 개수가 50만 개처럼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을 할 게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습에 걸리는 시간, 원래의 이 워투백 러닝 과정에서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또 같은 연구팀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같은 이제 2013년에 다음에 같은 이름의 논문에서 똑같이 이제 워투백을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제안된 방식의 이름을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의 이제 워투백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주변 단어들의 확률을 예측해요. 그죠? 이 단어가 이렇게 x가 주어져 있을 경우 이 output y가 전체 V계 중에서 무엇이 될지, 어떤 클래스에 속하게 될지, V계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게 될지 예측하는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이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이렇게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대신에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로 우리가 전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어떤 확률들의 곱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만들어줬냐면 이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인투가 주어졌을 때 뱅킹이 나올 확률, 인투가 주어졌을 때 크레디스가 나올 확률, 이런 확률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맥시마이즈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 얘가 중심 단어 C일 때 얘가 이제 주변 단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C 중심 단어가 into일 때 주변 단어로 이제 뱅킹이 나오게 되는 것은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샘플이고, into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into의 주변 단어로 지금 여기에는 뭐 cat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없는데 이런 단어들 실제로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애들이 주변 단어로 나오는 샘플을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포지티브 샘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중심 컨텍스트 페어의 포지티브 샘플들과 실제로 함께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샘플들을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을 해가지고 포지티브 샘플을 n개, 네거티브 샘플을 4n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얘가 함께 나오는 것을 1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0으로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측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뭘 했냐면 중심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 x가 이렇게 나올 x가 이렇게 있을 때 y가 얘가 나오도록 하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면 지금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얘에 대한 결과값이 1, 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결과값이 0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얘가 함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예측하는 문제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풀어줘서 이 두 개 중심과 컨텍스트 단어들이 함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높여주고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낮춰주는 형태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보다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주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모든 워드에 대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포지티브 샘플들과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만 적절하게 랜덤하게 잘 구성을 해주면은 이제 계산 과정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다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더 적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내가 필요한 워드 인베딩 얘네들을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워투백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단어들을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코퍼스를 가지고서 한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워드 인베딩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인베딩 매트릭스 W랑 U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거를 내가 새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내가 뭐 만들 수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인베딩 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인베딩 된 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기반의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워투백의 단어 인베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워드 인베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워투백 알고리즘을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워투백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거의 비등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알려진 글로브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단어의 표현을 위한 글로벌한 벡터들 줄여서 이제 글로브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꽤 워투백만큼 널리 사용되는 단어 인베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로브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워투백이 나온 다음인 201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워투백에서의 방식과 카운팅 방식의 카운팅 기반 방식의 모델의 단점을 이제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좀 각각의 그 모델의 장점을 좀 차용해가지고 개발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기반의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렉처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서 이제 그 뉴럴 랭귀지 모델 나오기 전에 많이 활용되던 통계 기반의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 카운트 기반 모델에서는 보통 이제 동시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디멘전 차원 축소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어들의 벡터를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기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글로브 알고리즘은 이 카운트 기반 방식과
것과 같이 이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코어 커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워드 벡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코어 커런스 프로버비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코어 커런스 프로버비티에 따라서 같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 빈도수, 확률에 따라서 그 단어들의 의미가 잘 표현되는 방식으로 단어들을 이제 벡터화 시키는데 이게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의 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글로브 그 논문에서 이제 나와 있는 표인데요. 다음에 이제 확률들을 보도록 합시다.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라지 코퍼스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스가 나올 때 K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타날 빈도. K는 이제 솔리드, 게스, 워터, 패션이 이제 예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 K가 함께 나올 확률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코퍼스에서 이 두 개 단어의 이제 동시 발생 빈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아이스와 솔리드가 나올 확률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비교적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아이스는 딱딱하니까 이제 솔리드와 함께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스와 게스가 같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아이스랑 워터가 같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비교적 높게 나오고요. 아이스랑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올 확률은 비교적 작게 나옵니다. 패션이랑 아이스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단어와 K들이 같이 나올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팀은 이제 증기잖아요. 딱딱하지 않은 거니까 솔리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나올 확률이 이제 작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스팀은 게스니까 연기니까 게스와 같이 나올 확률은 비교적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팀도 마찬가지로 아이스와 마찬가지로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워터와 같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팀이랑 패션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 발생 빈도 확률이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죠. 자, 이 값들을 가지고 위에 있는 두 개 열의 값들을 가지고 이 코어커런스 프로버비티의 레이시오를 세 번째 열과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팀이 있을 때 K가 나올 확률 분의 아이스가 있을 때 K가 나올 확률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 있는 걸로 아래에 있는 걸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첫 번째 K가 솔리드일 때는 이제 8.95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값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스와 솔리드가 함께 발생할 빈도는 스팀과 솔리드가 함께 발생할 빈도보다 8.9배 정도 이제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리드에 대해서 아이스와 스팀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가 스팀보다는 아이스에 더 유사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컬럼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스와 게스가 함께 나올 확률은 스팀과 게스가 나올 확률의 이만큼 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게스와 스팀이 같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스가 주어져 있을 때 아이스와 스팀은 굉장히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컬럼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스와 워터가 함께 나올 확률은 스팀과 워터가 나올 확률에 비교했을 때 한 1점 몇 배 정도라고 해요.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워터에 대해서 아이스와 스팀 사이의 관계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패션과 같이 이제 아이스와 스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이제 워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레이시오가 1과 가깝게 됩니다. 두 개의 단어와 무관한 그런 K가 주어졌을 때는 이 아이스와 스팀 사이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 마지막 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코어 어커런스 프로바빌리티의 레이시오 또한 미닝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차용을 해서 글로브 알고리즘은 중심 단어의 인베딩 벡터와 그거의 주변 단어의 인베딩 벡터의 내적이 전체 코퍼스에서의 동시 등장 확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동시 등장 확률의 로그 값이 되도록 정확하게는 만들어주죠. 자, 이를 이용을 해주면은 앞에서 보았던 이 코어 어커런스 프로바빌리티의 레이시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X에 대해서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사이에 차이와 내적값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레이시오가 나오도록, 레이시오의 로그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중심 단어와 이 주변 단어 사이에 이렇게 디퍼런스를 또한 이 레이시오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이제 디퍼런스와 관련된 거, 벡터의 이제 관계,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앞에 이제 그 워투백에서 이 워먼과 맨 사이의 관계를 퀸과 킹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나타냈던 것처럼 이런 디퍼런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즉 유추와 관련된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심 단어 그리고 주변 단어의 벡터의 내적이 이 코어커런스 프로바빌리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글로브의 목적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목적 함수로 표현해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빌리티 대신에 이게 코어커런스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이 빈도수에 이제 원래 분자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를 그냥 상수 형태로 바이어스 텀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내적 값과 몇 개의 바이어스 값의 합이 빈도수의 로그 값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웨이트 펑션을 조금 씌워가지고 좀 구성을 좀 계산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면은 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중심 단어에 대한 인베딩과 관련된 파라미터들, 그리고 주변 단어에 대한 인베딩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앞에 워투백과 같이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에 대해서 같은 단어가 중심 단어로 사용했을 때의 인베딩, 주변 단어로 사용했을 때의 인베딩 두 개 서로 다른 벡터들이 나오죠. 그거에 이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단어들을 레프레젠트 해주는 것이 이제 글로브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브도 앞에서 이제 워투백에서 엄청 큰 코퍼스에서 한번 러닝을 해놓고 나면은 그 벡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글로브도 이미 이제 큰 코퍼스에서 잘 러닝이 되어서 이 각각의 가능한 모든 단어에 대한 인베딩된 벡터들을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다양한 이제 워드를 인베딩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워드 인베딩에 대한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